나는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가볍게 넘기는 걸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걸까?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복잡한 기술이나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상대의 감정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공감하는 말 한마디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가 궁금하시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눌러주세요.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대화 기술이 아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근본적인 비밀을 다룰 것입니다. 특히 50대 이상의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더욱 도움이 될 내용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평생 동안 겪어온 인간관계에서 가장 큰 좌절은 무엇일까요? 아마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상대방이 내 진심을 알아주지 않을 때일 겁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우리는 많은 지혜와 경험을 쌓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순간에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해 손해를 보거나 관계가 틀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한 적 있지 않나요? 나는 진심으로 다가가는데 왜 사람들은 내 말을 가볍게 넘기는 걸까? 혹은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 마음을 얻는 것이 어려운 걸까? 이런 생각이 드셨다면 오늘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기 위해 복잡한 심리학 책을 읽거나 대화법 강의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아주 간단한 한마디일 때가 많습니다. 단순한 이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심지어 적이었던 사람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스스로의 가치와 존재감을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종 상대방의 마음을 얻지 못하고 오히려 불필요한 갈등만 키우는 실수를 저지르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흔히 상대의 감정을 무시하거나 그들의 노력을 평가절하하는 말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 라는 말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관계를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반면에 당신 덕분에 이 일이 잘 풀렸어요 라는 단순한 말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신뢰를 쌓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할 내용은 바로 이 한마디의 힘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고 그들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두려움을 어루만져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누구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습니다. 심지어 나를 깔보고 무시하던 사람들조차도 그들 내면에는 불안감이 존재합니다. 그들이 나를 무시하는 이유는 종종 그들 자신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쉽게 놓치는 한마디의 비밀과 그 말이 어떻게 적조차 내 편으로 만드는지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실천하게 되면 인간관계에서 큰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단순한 말 한마디가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얻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인정의 한마디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지혜와 경험을 쌓지만 정작 인간관계에서는 간단한 원칙을 자주 잊곤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필요한 건 복잡한 대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노력을 인정하는 진심 어린 한마디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심지어 나를 무시하던 사람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정말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 라는 말은 그 어떤 긴 설명보다도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고 존중받고 있다는 따뜻한 느낌을 줍니다. 왜 이 한마디가 그렇게 강력할까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다고 느끼고 싶어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더욱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직장에서 오랫동안 준비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났을 때 상사가 이 성공은 당신 덕분이에요 라고 진심으로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감동을 받을까요? 이 말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노력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신뢰를 전달하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야라거나 별거 아닌데 그 정도는 다 하잖아와 같은 말을 무심코 내뱉습니다. 이런 말들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상처 입히고 관계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반면에 정말 당신 덕분이에요라는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노력을 받고 그것을 진심으로 인정합니다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이 말은 상대방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며 그 관계는 더 깊어지고 신뢰가 쌓이게 됩니다. 이 한마디가 가진 힘은 어디에서 올까요? 바로 진심에서 비롯된 인정입니다. 사람들은 억지로 하는 칭찬이나 형식적인 감사는 금방 알아차립니다. 고생 많았어요라는 말이 억지로 들린다면 오히려 듣는 사람의 기분을 상하게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심이 담긴 당신 덕분에 일이 잘 풀렸어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는 표현이며 이로 인해 그들의 자존감은 크게 상승합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의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노력을 깊이 이해하고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진심으로 상대방에게 감사를 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에게 정말 당신이 있어서 든든했어요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의 표정이 밝아지고 그 사람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지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단순한 한마디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강력한 무기인지 우리는 종종 잊고 지냅니다. 이 한마디는 단순한 격려가 아니라 상대방의 내면 깊은 곳을 따뜻하게 어루만지는 표현입니다. 또한 인정의 한마디는 다른 이들보다 돋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상대방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여러분이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도 그 노력을 언급하지 않는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하지만 누군가가 이 음식 정말 맛있어요. 당신이 준비해줘서 고마워요라고 말한다면 마음 깊은 곳에서 감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인정의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있어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인정의 한마디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의 한마디입니다. 인간관계에서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공감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의 의견을 주장하는 데에 집중하지만 사실 상대방의 감정과 입장을 인정하고 공감하는 태도가 더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공감이란 단순히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것을 넘어 그들의 감정을 진정으로 느끼고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공감의 표현은 상대방의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지고 서로 간의 신뢰를 깊게 만들어 줍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요즘 너무 힘들어라고 말할 때 다들 힘들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대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말은 상대방의 감정을 무시하고 그들의 어려움을 평가절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반면에 정말 힘드셨겠어요.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어요라는 공감의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위로와 지지를 전달합니다. 이 단순한 공감의 말이 가진 힘은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상대방은 자신이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마음의 문을 열게 됩니다. 공감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을 표현하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자신이 아는 것이 많아졌다고 생각하면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무시하거나 조언을 먼저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공감의 한마디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고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을 인정하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받고 싶어 합니다. 힘든 상황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이런 상황을 겪어서 정말 안타깝네요라고 말해준다면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혼자가 아니며 누군가가 나를 진심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공감의 말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되고 관계를 개선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공감의 표현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과 태도에서도 드러나야 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을 때 단순히 힘내세요라고 말하는 대신
내가 도울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함께 해결할 방법을 찾아볼까요? 라고 제안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게 만들고 관계의 깊이를 더해줍니다. 공감의 한마디는 특히 갈등 상황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누군가가 화를 내며 나에게 불만을 털어놓을 때 우리는 흔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변명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때 필요한 것은 변명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공감의 태도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느꼈다면 정말 속상했겠어요. 제 잘못이 크네요라는 말은 상대방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대화의 흐름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갑니다. 공감의 표현은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감정을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내가 그들의 편이라는 신호를 보내며 더 깊은 신뢰를 형성하게 합니다. 공감은 대화의 본질을 이해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히 공감을 단순한 동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진정한 공감은 상대방의 고통과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입니다. 정말 힘드셨겠어요라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혼자가 아니라는 따뜻한 위로를 전합니다. 이 한마디는 그들이 자신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게 해주는 열쇠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감의 한마디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고 관계를 더욱 깊고 돈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도구입니다. 세 번째는 덕분입니다라는 한마디입니다. 이 말은 단순한 감사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의 기여와 노력을 인정하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흔히 고맙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보다 더 강렬한 감동을 주는 말이 바로 덕분입니다입니다. 이 한마디는 상대방에게 당신이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의미를 전달하며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신뢰를 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사례 하나를 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병원에서의 상황입니다. 한 환자가 암 치료를 받으며 오랜 시간 힘겨운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 간호사가 매일같이 세심한 보살핌과 따뜻한 말 한마디로 그를 돌봐줍니다. 치료가 끝나고 퇴원하는 날, 환자는 간호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맙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대신 그는 간호사님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간호사에게 단순한 감사 인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녀의 헌신이 환자의 회복에 실제로 큰 도움이 되었고 그 덕분에 환자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는 깊은 인정을 받은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이 한마디는 그 어떤 형식적인 인사보다도 더 큰 감동을 전해줍니다. 덕분입니다는 단순한 칭찬이 아닙니다. 이 말은 상대방의 노력을 존중하고 그들의 기여를 구체적으로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이 의례적인 인사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덕분입니다는 상대방의 노력과 헌신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메시지입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줄 뿐만 아니라 그들이 한 행동이 실제로 가치 있었다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더 큰 동기를 제공합니다. 또 다른 예로 작은 사업체를 운영하는 부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작은 식당을 운영하며 힘든 시기를 함께 견뎌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은 지친 아내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고마워라고 말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대신 당신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라고 합니다. 이 말은 아내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깨닫고 다시 한번 힘을 내어 앞으로 나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덕분입니다는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존중하고 그들의 기여를 높이 평가하는 표현이기에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만드는 힘을 가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더 큰 만족감을 느끼고 관계에 대한 신뢰가 깊어집니다. 우리가 종종 놓치는 사실은 사람들은 단순한 감사 인사보다 자신의 기여가 실제로 인정받을 때 더 큰 감동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덕분입니다라는 말은 단순한 인사를 넘어 상대방이 없었다면 성취할 수 없었음을 인정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듣는 사람에게 내가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결론적으로 덕분입니다는 사람의 가치를 높이고
관계를 돈독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네 번째는 진심 어린 칭찬입니다. 칭찬은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칭찬은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실수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억지스러운 칭찬은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진정성을 느끼지 못하게 하며 상대방은 이런 칭찬을 들을 때 마음을 닫아버리곤 합니다. 진정한 칭찬은 상대방의 구체적인 행동이나 성과를 정확히 짚어내고 그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할 때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이번에는 가족의 일상적인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한 어머니가 매일 아침 가족을 위해 도시락을 준비합니다. 대부분의 가족들은 그저 고마워요라고 말할 뿐이지만 어느 날 아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오늘 도시락 정말 맛있었어요. 특히 엄마가 직접 만든 반찬이 너무 좋았어요. 덕분에 학교에서 기운이 났어요. 이 한마디는 어머니에게 단순한 감사 이상의 감동을 줍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하는 일이 가족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더 큰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이처럼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의 노력을 깊이 인정하고 그들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다른 예시로 오랜 친구 간의 대화를 떠올려 볼까요? 친구가 오랜만에 직접 만든 음식을 가져와 나눠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맛있네, 고마워라고 말하고 넘어갑니다. 하지만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정말 정성 들여 요리했구나. 이 요리에 너의 마음과 노력이 다 담긴 게 느껴져. 정말 대단해. 너의 요리 실력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것 같아. 이 한마디는 단순한 칭찬이 아니라 친구의 노력과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친구는 자신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끼며 관계는 더욱 돈독해집니다. 이처럼 구체적이고 진심 어린 칭찬은 상대방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또한 직장에서의 사례도 살펴보겠습니다. 한 동료가 중요한 발표를 준비하며 밤늦게까지 애썼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했어라고 형식적으로 말하지만 진심 어린 동료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발표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느껴졌어. 너의 노력 덕분에 오늘 회의가 훨씬 더 성공적이었어. 이 말은 단순히 발표를 잘했다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는 동료의 노력을 직접적으로 인정하고 그 기여를 진심으로 평가한 말입니다. 이 한마디는 동료에게 깊은 감동을 주며 더 큰 동기부여를 하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흔히 일상에서 잘했어, 나 멋진 애 같은 말을 쉽게 내뱉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상대방에게 깊은 감동을 주기 어렵습니다. 대신 상대방이 어떤 부분에서 노력했는지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칭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에게 내가 이 일을 준비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알겠어. 너의 노력이 정말 빛을 발했어라고 말해보세요. 이런 말은 단순한 칭찬을 넘어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는 진심 어린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진심 어린 칭찬은 관계를 개선하고 상대방의 자존감을 높이며 신뢰를 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는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와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다섯 번째는 질문을 통한 소통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신이 가진 의견을 표현하는 데 집중하지만 진정으로 관계를 깊게 만드는 것은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대화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지만 상대방에게 던지는 한 가지 질문이 대화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은 그들의 마음을 열고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어색한 침묵이 흐를 때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요? 최근에 당신에게 가장 큰 기쁨을 준 일은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관심 이상의 의미를 지니며 상대방이 자신의 기쁨을 이야기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 순간 상대방은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을 공유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고 대화의 분위기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이러한 질문은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하며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또 다른 사례로 직장 내의 팀 회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회의에서는 팀장이 일방적으로 지시를 내리거나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바쁩니다. 하지만 팀장이 이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어떨까요? 이 프로젝트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무엇이었나요? 이 질문은 팀원들이 겪고 있는 문제나 고민을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팀원들은 자신의 의견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며 솔직한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좋은 질문은 단순히 의견을 묻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고 그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하고자 하는 진정성 있는 태도를 반영합니다. 이번에는 부부 간의 대화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많은 부부들이 서로에게 불만을 털어놓는 경우가 많지만 이때 질문을 통해 접근하면 완전히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요즘 많이 힘들어 보여. 무슨 일이 있었어? 라고 부드럽게 묻는다면 남편은 자신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상대방의 감정을 헤아리려는 진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따뜻한 관심을 느끼며 서로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이해가 증진됩니다. 이처럼 질문은 상대방의 마음을 여는 열쇠로 작용합니다. 질문을 통한 소통은 특히 갈등 상황에서 강력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우리는 갈등이 발생할 때 흔히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주장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럴 때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하면 갈등이 풀리고 오히려 관계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이렇게 화가 난 이유는 무엇인가요?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감정을 표현할 기회를 주며 그들의 불만과 속상함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합니다. 이 질문은 갈등을 해결하는 중요한 첫걸음이 됩니다. 질문을 잘 던지는 사람은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감정과 의미를 이해하려는 노력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이야기를 끌어내면 대화는 단순한 정보 교환이 아닌 감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이는 서로의 마음을 더욱 깊이 연결해주는 중요한 기술입니다. 질문은 서로의 마음을 연결해주는 가장 튼튼한 고리입니다. 6번째는 말투와 태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상대방에게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와 태도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종종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겸손한 척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나의 가치와 자존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말투와 태도를 신중하게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모임에서 누군가가 나는 별로 잘하는 게 없어라고 말하면 겸손한 태도로 비춰질 수도 있지만 그 말은 종종 자기 비하로 들리기 쉽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하찮게 여기게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에 저는 이 부분에서는 경험이 좀 있습니다.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말하면 자신의 가치를 긍정적으로 드러내면서도 겸손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나에 대한 신뢰를 심어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또 다른 예로 직장에서의 상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회의 중에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 이건 그냥 제 생각일 뿐인데요라고 시작하면 상대방은 그 의견을 가볍게 여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하지만 저는 이 부분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경험상 이 방법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그 의견은 더 큰 무게감을 가지게 됩니다.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스타일이 아니라 나의 자존감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번에는 부부 간의 대화를 예로 들어볼까요? 많은 부부들이 서로의 말투 때문에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은 항상 이래라고 말하면 남편은 공격받는 느낌을 받아 방어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반대로, 당신이 이렇게 했을 때 내가 조금 서운했어요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비난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언어 선택 이상의 영향을 미치며 관계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을 낮추는 말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해 보이기 위해 저는 잘 모릅니다라거나
제가 그리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라고 말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오히려 나를 하찮게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에 저는 이 부분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거나 제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나를 신뢰하게 되고 더 높은 존중을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투와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신감 있는 말투는 상대방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더 높은 존중을 이끌어냅니다. 우리는 흔히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의 무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자신의 강점과 가치를 제대로 표현할 때 인간관계에서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말투와 태도는 단순한 대화의 방식이 아니라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6가지 중요한 요소를 살펴보았습니다. 모든 요소가 하나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나요? 그것은 바로 단순함입니다. 복잡한 대화 기술이나 화려한 말솜씨는 필요 없습니다. 진심 어린 한마디, 상대방의 감정을 인정하는 태도, 적절한 질문, 그리고 진정성 있는 칭찬은 모두 단순하고 진솔한 표현에서 비롯됩니다. 이제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겠지만 사람들은 겉으로는 강해 보일지 몰라도 속마음은 인정받고 싶어 하고 공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낯선 사람까지도 모두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이 간단한 진리를 잊고 복잡한 대화법이나 설득 기술에 의존하려고 합니다. 사실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감정과 노력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진솔한 태도로 다가갈 때 그들의 마음은 자연스럽게 열리기 마련입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인간관계에서 작은 변화를 시도할 차례입니다.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한마디를 건네보세요. 내 덕분에 오늘 하루가 훨씬 좋았어. 혹은 정말 열심히 했구나. 너의 노력이 다 느껴져. 이런 말은 상대방의 마음에 오래도록 남고 관계를 한층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작은 표현들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단순한 한마디가 때로는 수많은 말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투와 태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모두는 때때로 자신의 약점을 가리기 위해 겸손한 척하거나 지나치게 자기 비하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는 오히려 상대방이 나를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자신감 있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자신의 강점을 당당하게 드러내는 연습을 해보세요. 말투와 태도는 우리의 자존감과 자신감을 반영합니다. 우리는 종종 겸손이 미덕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나친 겸손은 오히려 나를 작아 보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낮추기보다는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하는 것이 관계에서 더 큰 성과를 가져옵니다. 끝으로 이 영상을 통해 얻어가셨으면 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진심의 표현, 진정성 있는 칭찬, 그리고 따뜻한 공감은 그 자체로 사람과 사람을 잇는 강력한 연결고리가 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먼저 그 한마디를 건네는 사람이 되어보세요. 관계는 작은 변화에서 시작되고 그 변화는 여러분의 일상과 삶을 한층 더 풍요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들은 복잡한 말보다 따뜻한 진심이 담긴 단순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작은 한마디의 힘을 믿어보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꿀 수 있고 더 나아가 그들의 인생을 바꾸는 계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단순한 한마디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바꾸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